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오타고 이대 졸업하고 인턴 1년 하고 나서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시드니의 리버풀 병원에서 마취과 수련을 했고 지금은 시드니 서부의 네피언 병원에 스타프 스페셜리스트로 채용되어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스타프 스페셜리스트로 그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테슬이라고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앤 스터디 리브가 베네핏이 있는데 그 덕분에 정말 자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병원 운영과 행정 쪽 일에 전문성을 위해 생긴 그 College of Royal Australian College of Medical Administrator 그쪽 거기서 이제 리더십 코스를 수료하고 받은 학위도 있고 또 호주 마취 컬리지에서 수술 전후 의학이라는 학위를 만들었습니다. 페리오페르 메디슨이라 하죠. 그래서 그 학위를 아마 다른 과가 해도 됐을 텐데 저희 마취과가 이 필요성을 제일 좀 강하게 느껴가지고 2023년부터 이 코스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 그랜파더링 제도로 이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이 이제 블루 마운틴 안에 들어가 있는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블루 마운틴이 저희 그 헬스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그 뭐 공공 회사죠. 저희 병원이 소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 경기 안에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말 원콜 해주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말에는 응급실이랑 그 산부인과밖에 돌아가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 대부분 좀 편하게 쉬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마취 일은 그 시드니 세 군데 퍼블릭 병원과 또 프라이빗 병원 몇 군데서 하고 있고요. 호기심이 많고 또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되게 맛보다가 이렇게 가진 직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취 일 외에 이제 관리직, 교육직, 그리고 저희 병원 인턴과 마취 전공의 수련까지 돌보는 그 직책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좀 감당을 다 못해가지고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몇 개는 좀 놓아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2년 전에 그 Director of Medical Service, 그러니까 의사 이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분의 좀 눈에 띄어서 저희 내피언 병원에 해외 의사를 위한 Work-Based Assessment 프로그램을 같이 셋업하고 그래서 1년 반 정도 준비 시간을 거쳐가지고 올해 7월에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아까 마티나 선생님도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인지는 이제 나중에 또 파스웨이 설명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저희 병원에 어느 과에 얼마나 많은 빈자리가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참, 저희도 시드니 안에 들어가 있는 병원인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의사 채용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또 공감하시겠지만 누군가의 위기가 또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한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도심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항상 인력난 문제를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드니 아니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시드니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살면서 이제 뭐 출퇴근하고 이제 그러는 거는 큰 문제 없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컬리지에서 또 마치 해외 의사 심사하는 일은 또 자문직으로 몇 년째 이미 하고 있었고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정보가 단 이제 제가 활동하는 환경인 이 뉴사우스 웨일스와 마취과 이외에 또 다른 쪽에는 또 모르는 부분도 많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요. 시드니와 이 근교 지도에 제 집과 또 제가 일하는 곳을 포기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 있고요. 예,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소만 알면 얼마 주고 샀는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아주 투명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마틴 선생님과 저희가 일하는 이제 병원은 여기 네피언 병원 여기 15층짜리 건물이 2년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제일 높은 병원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더 이렇게 가면은 카툰바라는 이곳에 블루 마운틴 완전 안에 들어가서 그 블루 마운틴 병원 여기 입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폭스빌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2주에 하루씩 10년 넘게 이제 다니는 병원인데 이번 주부터 마취과 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립에서 운영되다가 최근에 이제 공립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 동료들이 몇 명이 이제 떠났고 또 도심의 또 외곽에 보시다시피 완전 외곽이에요. 그렇게 뭐 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힐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가는 길에 여기는 이제 좀 학군이 좋기로 좀 유명해가지고 이제 좀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이라 이렇게 오려고 하는 의사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과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썩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일단 그 내피연 병원에 여기 과장님이 해달라고 거의 그냥 명령식으로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이게 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병원의 과장님이 볼을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자리를 이제 좀 그래도 그냥 해볼 만하다 싶었던 게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해외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맡아서 병원부터 좀 살려놓고 보자. 예, 그런 의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밑에는 이제 캔터버리 병원이라고 옛날에 올드 한인타운이 좀 있던 곳인데 요즘은 이제 베트남이나 중동 쪽 친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병원도 이제 마취하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호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미국처럼 주가 있습니다. 7개 주가 있고요. 예, 아까 그 마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 주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면허 제도는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미국처럼 막 주 옮기면은 면허 새로 따야 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뭐 아까 보셨듯이 페이나 계약 조건이나 그런 거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기 시드니 그리고 멜번 여기가 제일 큰 도시고요. 최근에 멜번이 시드니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이제 브리스번 여기 있죠. 브리스번도 해변 위성 도시인 골드 코스트와 선샤인 코스트를 포함한 인구 400만 명이 넘고요. 2032년 올림픽 개최 예정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퍼스와 애들레이드 여기 이 두 도시가 이제 인구가 100만 넘는 대도시입니다. 저희 마취카 컬리지는 멜번에 있고 이게 건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마티나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인턴이라는 이어는 이제 10주 메디슨, 10주 서주리, 10주 이머전시를 포함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오시는 스탠드 파스웨이를 통하시는 분들도 이 인턴 이어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메디슨이랑 서주리랑 이머전시가 포함된 그런 이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어디서 들리는 얘기로 인하면은 이거를 이머전시를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 여기 그 호주에 호주 뉴질랜드 통합 거의 많이 된 컬리지가 많이 있습니다. 16개 컬리지가 있습니다. 그 전문의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할 이제 알짜배기 내용입니다. 예, 제가 그 파스웨이를 이제 다 세 개를 네 개까지 있는데 주로 일반적인 거는 이제 Competent Authority, Standard Pathway, Specialist Pathway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해외 의사를 IMG라고 통틀어 칭합니다. 호주 의사 면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인턴하면 나오는 General Registration, 그리고 전문의 수련 과정을 마쳐야 나오는 Specialist Registration. 그래서 호주에서 의대를 졸업하여 전문의에 딴 의사는 저를 포함해서요. 그 두 가지 레지스트레이션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해외 의사가 호주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과정은 AMC로 등록해서 Primary Source Verification, 의대 졸업장과 뭐 영어 점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시작합니다. 제일 왼쪽 Competent Authority Pathway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이미 의사가 그쪽에 면허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12개월 Supervised Practice는 여전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General Registratio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가지고 오셔가지고 인턴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General Registration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뭐 스탠드 파스웨이는 마티노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저는 스페셜리스트 파스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페셜리스트 파스웨이는 전문의 과정 마치신 분들 오셔서 바로 전문의로 일하고 싶으실 때 이곳 전문의 컬리지에서 한국의 수련 과정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AMC Primary Source Verification 한 다음에는 Apply to Relevant College for Assessment.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6개 컬리지 중에 자기가 맞는 과에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가 한국에서 가진 그 전문의 수련 과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 세 가지 판정이 나옵니다. 어, substantially comparable, partially comparable, and not comparable이 나옵니다. not comparable이 나오면은 그냥 뭐 스탠더드 파스웨이로 해서 다시 수련 받으셔야 돼요. 일단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partially comparable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 substantially는 뭐 거의 100%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substantially comparable이라도 똑같이 12 months supervised practice는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거의 뭐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판정을 할 때 다 그 12만 슈퍼바이스 프랙티스를 어떤 병원 세팅에서 해야 되는지 다 판정이 다 나옵니다. 예, 나올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partially comparable 받으실 경우에는 뭐 12개월에서 24개월 슈퍼바이스 프랙티스를 하고 그다음에 또 판정이 다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충족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2차 시험, 그러니까 뭐 전문의 엑시드 exam이죠. 그거를 보게 할 수도 있고 그 시험을 한두 부분만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work based assessment라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 컬리지에서 이제 그 한 그 시니어 의사 한 2명 정도 그 과에 임명해가지고 한 사람은 인터뷰 보고 뭐 한 사람은 이제 이제 일하는 거 같이 가서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리포트를 써가지고 레코멘데이션 나오면은 그거 패스하는 건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원칙은 한국 수련 과정을 호주 전문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이제 준비하신다면은 일단은 호주 전문의 수련 과정이 어떤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거는 다 여기는 그 인터넷이나 그 컬리지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좀 텀이나 이게 좀 이렇게 좀, 예, 뭐 어떤 적인 주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프라라는 저기는, 아프라, Australian Health Practice of, 뭐더라? 예, 하여튼 약자야, 약자. 예, 그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고요. 메디컬 보드 오브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그 10년에 그 이렇게 그 모든 주에 저희가 통합이 될 때 여기 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프아라는 기관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 차이니스 메디슨, 얘네들이 관리하는 저기 프로페셔널 그룹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리치료 뭐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디컬 보드는 여기에 그 일부예요, 일부. 예, 그래서 그 면허 어떤 증을 이제 발급해주는 그런 행정적인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AMC는 그 면허증 발급까지 어떤 그 교육이나 그 인증 과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 의사들의 어떤 기관입니다. 그 기관입니다. 음. 그래서 저 스탠드 파스웨이를 하실 때 AMC 클리니컬이 좋으냐, 이제 WBA 프로그램이 좋으냐. 제가 이제 그 한 병원의 WBA 프로그램 디렉터니까 어, 그냥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AMC, MCQ를 패스하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어, 정말 데스pert해야지 구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AMC 1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을 알고 있고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일자리를 이미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AMC2나
WBA 프로그램을 할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항구에서 할 거면은 AMC2밖에 무조건 그냥 시험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미 들어보셔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클리니컬 exam을 하느냐, WBA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거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5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비용은 한 10,000불에서 한 15,000불 정도 듭니다. 많이 비싸요. 예. 보통 그 프로그램의 듀레이션은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이제 그 WBA 프로그램이 뭐냐? 미니 CX랑 케이스 베이스 디스커션이랑 그 멀티 소스 피드백 그런 어떤 그 심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미니 CX를 한 12개 정도 해야 되고 케이스 베이스 디스커션을 한 6개 정도 해야 되고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멀티 소스 피드백을 한 2번 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일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의사를 뭐 심사하는 의사를 이제 배정을 해주긴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또 시험을 보고 그거를 이제 뭐 20번 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뭐 좋은 거는 매번 할 때마다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막 통과는 하긴 하지만 또 페일을 하더라도 뭐 한두 개 페일한다고 다 페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파스 레이트는 그 AMC2는 뭐 20%, 30%인데 비해 가지고 어 이 WBA 프로그램은 거의 뭐 90% 넘습니다. 예, 일단은 병원에서 이게 서포트가 있는 저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지금 5명 뽑고 이제 곧 5명 더 뽑을 건데 이게 그 어세서들을 다들 이제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숫자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연락하는 저희가 이제 캠블타운이라고 그 시드니 안에 캠블타운이랑 그 뉴카슬이란 병원에 이제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서포트를 받는데요. 거기는 이제 인터뷰는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인터뷰를 보는데 거기는 그냥 인터뷰는 안 하고 그냥 뭐 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그 우리 시스템에서 잘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넣어주긴 하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지금 2027년까지 차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 의존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MC2를 준비는 하고는 계셔야지 좀 더 빨리 정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있느냐? 예, 좀 질문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맡게 됐다는 호크스빌 병원의 빈 마취 세션입니다. 예, 지금 9월에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주말, 다다음 주말이죠. 주말에 엉콜이 없습니다. 엉콜 없으면 산부인과 서비스 닫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얼마 나오는지는 보이시죠? 예, 근데 정말 부족합니다. 예,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적절한 사람을 뽑고 또 그 데려오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 아까 누가 Q&A에서 물어보셨는데 IELTS도 되고요. OET도 아직 있고 PTE 그리고 토플도 됩니다. IBT 하면 이제 미니멈 점수 이거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모렉스 해가지고 면허증까지 다 받으신 적이라든가 아니면 플랩 뭐 영국의 면허증까지 뭐 있으시면은 뭐 거기 면허증 심사하는 과정에 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개 면허를 따신 적이라면은 아마 그냥 호주에서는 뭐이 조건 충족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AMC 등록하는 비용입니다. 인증받기 위해서 일단은 642불, 포트폴리오 만드는 642불 들고, 그리고 시험 보는 데는 약 3,000불, 클리니컬 시험 보는 데는 4,400불이 드네요. 현재 환율은 1달러당 한 900원 정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파스웨이를 통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각각 컬리지에 지원하셔야 되는데 컬리지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사하느냐도 다 틀리고요. 일단 마취과 컬리지를 예제로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인터뷰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줌으로도 되고 일단 AMC 포폴리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문의 보드 자격증 심사 받는데 어플리케이션 피가
925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6,330불인데, 이거를 저도 이제 뭐 문의를 하려다가 하려다가 아직 답장을 못 받은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6,333불을 이제 그 comparable이나 substantially comparable이나 partially comparable 판정 받았을 때 내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직접 차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토탈 피가 그리고 일단은 뭐 SRMG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컬리지에 SIMG 그 전공의가 되는 거예요. 예, 수련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컬리지에 내야 되는 그 애뉴얼 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워크 베이스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아까 워크 베이스 어세스먼트를 로 마지막 통과를 하실 거면 그거 하는 게 이제 9,000불 정도 들고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저 링크가 좀 있고요. 이제 일자리는 어떻게 찾느냐. 예, 여러분이 좀 적은 페이를 감수하시더라도 뉴사우스웨이스로 모시기 때문에 일단 이 사이트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 보건부에서도 비슷한 웹사이트가 다 있긴 있어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 동료랑 이제 대화하다가 그 observership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게나이즈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 병원이 일단 부족 직업군이고, 그리고 영어 자신 있으시고, 또 AMC나 SRMG 심사까지 받으셔서 일하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라면은, 저도 좀 연결을 해드리고 시간 투자할 선생님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observership 같은 거 제가 알아볼 수 있으면은 예, 알아보겠습니다. 어, 또 이제 또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인맥 쌓거나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퍼스트 프레젠테이션 그런 데가 이렇게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개인 인맥을 이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저는 이제 마취과 전공이랑 레지던트 뽑는 채용 패널리스트로 한 2016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잘 알고 있고요. 모든 채용은 이제 광고가 나와서 그 어플리케이션 원서를 받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퍼가 나갑니다. 인기과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250명 넘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인터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인터뷰를 해도 최대 할 수 있는 게 30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 못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으로 그 30명을 뽑는데 어, 이거는 이제 마취 얘기고 이제 또 못 채워진 이제 인턴 레지던트 자리도 해외 어플리케이션까지 받으면은 이 700명, 800명까지 지원을 한대요. 예, 저도 거기 패널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 빈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왜 해외에서 들어가기 어려운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법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한테 우선권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미 면허증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제 보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job 오퍼가 나가면은 디클라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계속 못 채워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미 입국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영주권이나 비자가 있으시면 그거는 큰 플러스입니다. 어, 어떤 경로로든 이미 아는 사람이 좀 준비 다 하고 지원하는 거 알면은 예, 그리고 누군지 알면은 뭐 패널리스트라면은 인터뷰까지는 좀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제 광고 하나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여준 그 링크 가시면은 적 다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있는 병원에서 이제 소아과 그 커리어 메디컬 오피스 찾는 광고인데요. 아마 못 채울 걸로 예상합니다. 예, 이유는 이제 더 넘어가면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제로, 네. 그 웹사이트 그냥 뭐 스크린샷 한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job description이 있습니다. 이제 어, 중요한 이제 키워드나 어떤 저기 하이라이트 해줬습니다. 예. 그 모든 그 일반 소아과 환자들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응급실로 오시는 뭐 아동 환자들 어세스 할 수 있어야 되고,
니오네이털이랑 피디애트릭, 그 신생아, 그리고 소아과 리서스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under the guidance at the discretion.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있는 거예요. 슈퍼바이저 접이고, 근데 모든 걸 다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되네요. essential require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MBBS, 그러니까 의사 뭐 자격증, 의사 면허로 등록돼 있어야 되고, 4년 Metropolitan Hospital Tertiary Pediatric Center, 그러니까 3차 진료기관에서 소아과 경력이 적어도 4년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난 2년간 그 소아과 쪽에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procedural 그리고 resuscitation 스킬이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Level of supervision must be able to be supported by health agency. 어, 이게 그러니까 아프라 레벨 1 슈퍼비전은 누가 항상 상주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어, 전문의가 항상 그렇게 상주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레벨 1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7명 뽑는데 6명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병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희들 이거 낮추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렇게. 일단은 그 셀렉션 크라이테리아가 다 있죠.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단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퀄리피케이션은 그냥 무슨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 얘기하면 되고, 어, 뭐 이런 거, 2번, 3번 이런 거 다 이렇게 단문이 있어야 돼요. 그 어플리케이션 할 때 온라인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어, 컨택 퍼슨 밑에 있거든요. 뭐 이렇게 진짜 관심 있는 접이라면은 이런 컨택 퍼슨한테 그 전화나 이메일 해보는 것도 이제 권장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그냥 키워드를 좀 언더라인 해봤어요. 예, 그래서 essential requirement는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충족한다는 거 얘기해야 되고, demonstrate라는 거는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트로 시작하는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여러분의 그 예제를 들어주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tell a story, tell a short story.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강조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work independent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면 좋고요. 그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는 이제 모든 의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 교육 받아야 되고 어, 네. 예제 CV입니다. 개인정보는 지웠고요. 제가 그냥 그 레지던트, 시니어 레지던트 하다가 그냥 좀 포맷 그냥 괜찮은 거 보여가지고 그냥 그 개인정보는 지우고 그냥 예제로 보여드립니다. 위에 연락처 있고, 지금 타이틀 뭔지, PGY2, 그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여기 보면 이제 울릉공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한 친구고, 또 무슨 텀을 했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일자리 그냥 볼 때 그냥 이것만 싹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그 특히 이제 뭐 몇백 명씩 처리를 해야 되는 적이라면 되게 좀 이런 깔끔한 CV가 나오면 좀 기분이 좋겠죠. 뭐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Advanced Life Support, 뭐 AOA 코스, Trauma Support 코스, 에코 코스 이런 거 있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보고, 퍼블리케이션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커뮤니티 워크 그리고 퀄리티 임프루브먼트 프로젝트 이분 같은 경우는 opiate prescribing and acute pain in post-operative setting 이런 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딱 제가 이제 acute pain 디렉터니까 딱 이제 예,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일을 했구나. 예, 그러고 딱 들어오죠. 레퍼런스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왕 그 영어 잘하시는 상사분으로.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영어 좀 되시는 뭐 과장급이나 아니면은 전문의들, 그 후배 의사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기가 있으면은 좀 꼭 레퍼리로 좀 서포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메일로 와요. 이제 일렉트로닉 레퍼런스가 제가 이거는 제 질문 다 해가지고 그냥 예제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링크로 와가지고 그거 클릭하면은 뭐 서베이 몽키 하듯이 예, 그냥 컨택 인포메이션, 전화번호 뭐 이렇게 예,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How do you classify your relationship with the candidate?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틱박스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describe your activities or role that candidate performs currently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써야 되고요. How would you assess your candidate's ability to apply their clinical knowledge and concepts in clinical situation? 이런 거는 이제 1에서 7 스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하고 뭐 더 코멘트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넘어가긴 해요. 네. 그러고 네, 이렇게 질문 답하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뭐 한 1분이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빨리 해주면 좋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제 이거 기다리다가 이제 뭐 놓치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기 때문에 이거 오시면은 이제 바로바로 빨리 해주면은 정말 네, 좋겠죠. 네, 후배 의사들한테. 네.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는 지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제가 영어를 썩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감히 이런 조언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요. 사실 이게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그 언어라고 약간 좀 마인드세트를 바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쟁 치열한 한국에서 적어도 뭐 제 나이라도 6년은 영어 공부하셨을 거고 80년대 뭐 후반 태생들은 이제 12년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12년 정도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 있을 텐데 공부를 더해서 들어가는 거였으면은 아마 지금 다 원어민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 모두 이제 저처럼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어 훨씬 더 잘하실 거고, 문제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습관이고 생활입니다. 그냥 푹 빠지세요. 영어로 된 팟캐스트 들으시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다 영어로 들으시고, 영어로 보시고, 외국인 모이는 뭐 미덕 같은 데 그런 데 가보셔도 좋고요. 해외 컨퍼런스 가서 뭐 아무나 눈 맞는 사람 얘기하고 얘기해 보는 것도 좋고, 영어로 일기 쓰는 것도 좋고요. 물론, 저도 시도만 했지 사실 그렇게 잘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다면은 예제 질문 뽑아서 답 준비하고 또 녹음도 해서 들어보시고 또 시간도 재어보시면 좋습니다. 전 이거는 해봤어요. 오랄 시험할 때 저도 좀 이런 이렇게 좀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정말 못하고 긴장해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많이 고통스럽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예, 동양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쓰기와 말하기 점수가 읽기나 리스닝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낮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지식 문제거나 아니면 생각의 깊이가 얕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도 해보시고, 정말 이게 영어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인터뷰 문제라든가 그런 거라면 이제 이 문제에 맞게 이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또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또 되돌아보고 내 감정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 입장은 어떨지 그런 걸 또 깊이 생각해보고 파보고 또 그 내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하는 것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영어로 하세요. 생각도 그렇고 혼잣말도 그렇고 한 뭐 몇 개월 정도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냥 유용한 사이트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는 계실 텐데 관심 있는 그 한인 의사들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 카페장님이 그 지방에서 일하시는 GP세요. 여기서 1시간 정도 내려가는 그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GP인데 이제 그 개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참 친절하게 많이 답 잘해 주세요. 최근에 또 카페장님께서는 그 응급의학 학회 때 뭐 온라인상으로 뭐 강의를 해가지고 매스컴도 좀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지금 700명 넘고요. 예. 일단은 제 섹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예. 음, 이번 강연을 직접 제안해 주시고 기획해 주실 만큼 한국의 의대생, 의료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의 좋은 강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이 호주로의 진출을 생각하시는 의료인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세션은 사전 질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Q&A 탭을 클릭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사전 질문에 없었던 내용을 골라서 저희가 연자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어제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을 신청하면서 받았는데 80개 넘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추렸고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다은 선생님 쪽으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호주 의대 입학에는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나이 제한은 없고요.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거라면 독립이민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5살이 되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의대 입학 자체는 나이 제한이 없고 제가 학교 다닐 동안은 30대 40대 분들도 꽤 있으셨고 심지어 올림픽 선수 출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육상 네, 선수셔도 있으셨고 되게 여러 군데에서 활동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오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과 4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이제 아마 이거 질문 주신 분이 본과 4학년이신 것 같은데요. 호주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추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과 4학년이시면 아무래도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 공부와 같이 시간이 되신다면 AMC 클리니컬을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거와 같이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어 보시면은 뭐 IELTS, PT, OET, 토플 등등이 있는데 제일 점수 받기 쉬운 건 사실 PTE라는 시험이거든요. 꿀팁인데 저도 이제 제가 말했듯이 저는 영주권자로 의대를 들어간 게 아니었어서 저도 그 시험을 봤었고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주권 영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 아마 제일 이득인 시험이 PT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T 그리고 MCQ, AMC, MCQ 같은 거는 같이 준비하시면 아마 이제 국시 보실 때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IB 학생 의대 자격 조건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국제학교 출신 친구들이 많이 보는 시험으로 알고 있고, 호주에서도 시험을 이제 사립학교 출신 친구들은 IB라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B는 수능으로도 사실 컨시더가 많이 되니까 호주 수능이랑 되게 컴패러블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사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몇 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UNSW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 점수가 39점인 걸로 알고 있고 45점이 만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을 때 이제 호주 출신 친구가 거의 만점 44, 45 거의를 맞고 의대를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뭐 다른 친구들도 거의 40점 이상으로 맞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거는 학교 입학 요강을 확인하셔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이게 University of Sydney 같은데 USYD DDMP 지원 팁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niversity of Sydney는 Direct Entr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다행히도 지인이 있어서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당연히 이 프로그램은 호주 내에서는 거의 수능 만점자들이 가는 소수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입시 요강을 다 충족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아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조, 간 학생인데, 인터뷰를 받았을 때 어떤 프로그램인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장점을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릴지, 내가 이 집단에서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
등등 이런 개인적인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잘 알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호주에도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나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기과는 외과는 대부분 인기가 많고요. 일반 외과는 인기가 그나마 조금 없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호주는 전공의를 병원에서 뽑는 과도 있지만 외과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제프 선생님이 말한 그 컬리지, 과마다 컬리지가 있는데 그 컬리지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뽑고요.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한 인기과인데요. 이번 연도에 1년에 전국에서 한 16명 정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뭐 신경외과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거의 10명 이상을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성형외과도 인기가 많은데 한 16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취학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뽑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병원에서 전에 일했거나 이제 프로젝트를 했거나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가 될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또 이제 또 비인기과는 응급학과가 지금 인기가 좀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 응급학과도 비인과이고 GP 비인기과이고 그리고 정신학과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해외 의대 출신 외국 의사들을 IMG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국 의사들을 뽑지 않는 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다 열려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사실 만약에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그 이후에는 호주는 사실 뭐를 잘 안 봐요. 그다음부터는 자기 성취예요. 호주는 막 대학교를 어디 나왔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구를 했고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이게 중요하고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았고 내가 무슨 경험이 있고가 중요하지 내가 외국에서 나왔으니까 너가 이 전공이 신청 못 해.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냥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친구들도 특히 막 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됐어도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비인정 전공의로 일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열심히만 하고 충족만 된다면 모든 과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본과 2학년 학생이 질문 주셨는데요.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학부생 동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걸 아까 전에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영어 시험 공부를 네, 계속 하시고 그러고 아무래도 본이면 보통 본 1, 2때 힘든 게 보통 많이 지나가는 편 아닌가요? 본 3 때가 이제 폴리 돌시면서 조금 덜 바쁘실 테니까 맞습니다. 본 3 때 예, 제 생각엔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험 위주보다는 시험도 있지만 이제 스피킹이나 말하는 거 위주로 연습 많이 하시고 가능하시면 AMC, MCQ를 이제 보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갓 의대 졸업한 학생인데요. 호주 레지던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한번 좀 더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호주와 미국과의 차이점, 장단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의대 졸업하셨고 미국 레지던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파스웨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파스웨이를 하셔서 AMC, MCQ를 보시고 클리니컬 또는 WBA를 하셔서 면허를 받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읽고 있어요. 그냥 그러고 구체적인, 나서 예, 음, 레지던트 그러고 나서 이제 지원에서, 예, 예. 인턴을 하시고 나서 보통 시니어 레지던트
메디컬 오피서를 하시면서 가고 싶은 과의 시니어 메디컬 오피서로 일을 하시면서 사실 레주메를 빌드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보통 프로젝트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는 연구를 이제 교수님이랑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본과 선생님들이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과가 있다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교수님과 연구를 할 수 있고 그게 퍼블리시가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레주메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어디 과를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 프로젝트하고 연구하고 추천서 잘 받는 게 아마 제일,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미국이랑 호주 아, 네, 비교하는 거 말을 안 했네요. 네, 네, 네. 제가 호주만 알고 사실 미국은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대학교 가고 프리메디슨 한 다음에 postgraduate로 이제 대학원으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인턴을 안 하고 바로 매칭되는 시스템에 비해서 호주는 인턴을 1년에서 2년 또는 뭐 시니어 레지던트까지 조금 더 기간이 길고 전문의 되는 기간도 조금 더 길거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대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미국은 외국 의사라고 하면 사실 요즘은 갈 수 있는 과가 좀 많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정해져 있는 편이고, 호주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호주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면허가 있고, 어, 이제 면허가 있고 영주권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지로 베이스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전공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인턴 수료를 완료하신 분들도 똑같이 다시 인턴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짧게 말하자면, 네. 이거, 당연히 말씀드렸다듯이 파스웨이가 좀 다르지만 AMC를 보시고 클리니컬을 보신다고 해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때 하는 동안의 일이 거의 인턴 일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도 한국 인턴보다는 훨씬 쉽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아마 이분이 조금 잘못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미국으로, USML을 치고 미국에서 1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여기 스페셜리스트 패스웨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컴피런트 어서리티 패스웨이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USML을 따고서 컴피런트 어서리티 패스웨이를 가는 게 좋을지, 더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스탠다드 패스웨이를 들어가서 잡을 구하는 게 더 편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도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호주에서 의사 활동을 하고 싶으신 네. 거라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냥 AMC를 준비하셔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비용도 좀 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MG로서 호주 전공의 매칭이 이거 비슷한 질문인데요. 전공의 매칭이 가능한지 뭐 인기과 부분도 있고 비인기과 비인기과 부분도 있고 그런데 IMG는 좀 차별이 없는지 아까 영주권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영주권이 없으면 굉장히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취학과를 지원할 때 영주권이 없어서 심지어 제가 오래 일했던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게 살짝 카테고리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는데 이제 1번이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게 있고 거의 4번, 5번이 이제 영주권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200, 300명이 다 영주권 시민권자 호주에서 공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레주메 그분들 거만 봐도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카테고리 4, 5에 있는 지원자들 걸 아예 보질 않아요. 막 700명, 800명 지원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걸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는 게 중요하고 일단 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영주권은 면허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점수만 되면 빨리 받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받고 오래 걸리는 사람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사실 타이밍상 조금 다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한 1년 뒤에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이가 어려 가지고 점수가 5 점에서 10점 정도 더 낮았기 때문에 더 늦게 받았고, "영주권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레터를 받자마자 저는 워킹 데이로 5일 만에 영주권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다 준비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금방 나오는 편이고, 의사는 아직도 부족군에 이제 해당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받는데 막 엄청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제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GP 트레이닝 시 10-year 모라토리엄이 있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루럴한 에어리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및 출산, 육아가 가능한 환경인지 이런 부분을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어려울 정도로 깡시골인지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어, 그, 호주에서 수 이슈, 그러니까 뭐 고소나 그런 메디컬 프랙티스 하면서 고소나 아니면은 업무 로딩, 아까 좀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 다음에 피부, 통증 등 그 비급여 시장,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술은 저는 이번에 막 한국 의료분계다 뭐다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술 문제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문제이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제가 아는 전공의 중에 술 당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거든요. 일단 그러고 저희는 의대생 때부터 실습을 가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보험을 의사들 보험이 거의 컴퍼서리 필수인데, 이제 의대생일 때랑 1년 차, 2년 차, 3년 차, 뭐 4년 차까지는 보험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험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뭔가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변호사랑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조언도 주고요. 그러고 아무래도 계속 이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수를 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많지 않고, 한국에 비해서는. 어 그래서 일단 슈 이슈는 제 생각에 한국에 비해서는 그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 그것도 사실 호주도 지역마다 쪼끔 다르긴 해요. 이제 잘 사는 지역에 뭐 변호사가 많은 지역 뭐 이런 지역에 가면 아무래도 수가 쪼끔 더 높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호주는 아무래도 공립 시스템이고 모든 병원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실수에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실수했네?" 아니면은 "너가 지금 인턴이니까 너가 배우러 왔으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수해도 실수해도 그거를 많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그냥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 고소할 거야."라는 마인드를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고 피부 통증, 호주는 어 피부암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피부암 쪽으로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크고,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되게 통증의학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는 그렇게 많이 잘 돼 있지 않고, 통증을 하면서 이제 만성 통증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GP를 하다가 그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마취학과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뿐이고, 뭐 그걸로 프로시저도 하고 하지만 그게 한국처럼 막 개원이가 많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사실 마취학과가 개원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김다은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은 다음에 현장 질문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뭐 마약이나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여자 혼자 가는 것이 좀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음, 어, 마약은 많이 하시긴 해요, 한국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자 혼자 가는 것에, 이제 마약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많을 것 같고, 이제 정신병,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마약 관련 정신병 관한 분들이 좀 있으셔서, 좀, 그게 한국이랑은 좀 다를 것 같고, 여자 혼자 가는 거에 위험이 있을까요는 저도 저는 호주에 혼자 12살에 왔거든요. 생각보다 호주가 치안이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마약이 있다곤 하지만 그쵸, 막 늦은 시간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웬만해선 괜찮고 그러고 혼자 그러고 뭐 다른 그리고 아무래도 총기 같은 게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호주는 만약에 총기 사건이 있으면은 전국에서 막 뉴스 때리는데 막 미국은 총기가 너무 흔해가지고 한 명 막 총기 들고 있는 걸로 막 뉴스 때리지 않잖아요. 되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치안적으로는 진짜 호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친구가 유럽보다 호주가 훨씬 안전한 것 같다. 여긴 소매치기 이런 것도 잘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 혼자 오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제프 선생님께서 사전 질문 미리 답변 그 준비하신 게 있는데요. 그 공유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좀 스크리닝하고 그냥 좀 슬라이드로 더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네, 그래서 지금 Q&A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여기도 근데 어떤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은 아까 마틴 선생님도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General Practitioner는 일반의가 아닙니다. General Practitioner는 전문입니다. RACGP나 ACCRM의 그 3년 수련 과정을 수료하여 펠로십을 획득한 전문이라서 그거를 일반이 그냥 그 General Registration이랑 만 갖고 있는 의사랑 약간 혼돈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른 적이라 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FM 보드 딴 의사분들에 해당합니다. 차이니스 메디슨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프라에서 관할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른 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이게 차이니스 메디슨이라는 다른 그 프로페셔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랑 호주에서 이제 좀 의사 생활로 이제 살아가는 그 장점이랑 단점. 장점은 이제 페이는 확실히 세고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의식이나 그런 건 확실히 좀 여기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어권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하는 경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미국이나 다른 데로 이렇게 갖고 갈 수 인정받는 그 스킬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프라나 뭐 AMC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그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게 다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은행 그런 저기도 이제 그 정치적 인플루언서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좀 받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 관리하는 이런 저기는 어 확실히 이렇게 정치적 저기를 뭐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수호하는 거 아까 말했는데, 얘 확실히, 정말,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많이 이렇게 아는 적이라. 근데 한국에서 정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맘먹고 죽이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 일단 보험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퍼블릭 병원에서는 병원 안에서 또 이를 해결하는 그런 또 나름 또 보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커버가 되고, 이제 뉴질랜드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예 그냥 의료 뭐 그런 게 다 사고 처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고에 대한 그 보상이나 그런 거를 어떤 한 기관에서, 나라의 한 기관에서 전부 다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정부패 그런 것도 확실히 좀 덜한 것 같고, 단점은 좀 한국에 이렇게 좀 약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재밌는 삶에 약간 좀 익숙해지셨다면 약간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나 그런 저기가 이렇게 좀 가족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놀거나 좀 그런 기회는 이렇게 훨씬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차에 많이 의존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약간 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사실 좀 좋았는데 좀 그런 단점이 있고 생활비는 좀 더 비싼 것 같은데 이제 한국도 많이 따라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일단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병 같은 게 항상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게 한국을 조금 이제 항상 좀 그리워하는 그런 쪽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멜번이냐 시드니냐 그 질문 해주신 분 계십니다. 멜번이랑 시드니는 참 오랜 시간 그 경쟁을 해온 그 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멜번이 인구를 좀 앞서긴 했는데 그런 경쟁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제 시드니 사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시드니를 추천을 해드리는 게 한인 인구가 몇 배 더 많고 그 놀 데도 많고 그리고 좀 도심이 확실히 분산돼 있어요. 이게 멜번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심 밖으로 나오면은 좀 뭔가 없는데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을 좀 나와도 이렇게 인구 센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있고 날씨 더 좋고요. 그건 걔네도 인정하는 부분일 거고 인천까지 직항이 더 훨씬 더 많고 바다도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또 페이는 더 낮습니다.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집값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자리는 더 많습니다. 멜번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시드니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약간 좀 멜번은 약간 좀 진짜 자기네들이 이렇게 교육 도시다, 이게 문화의 도시다 그런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육 수준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시드니는 좀 약간 좀 상업적인 도시라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좋은 것 같아요. 뉴질랜드와 이제 영국에 대해서 이게 뭐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뉴질랜드는 아까 보시다시피 그 컬리지들이 다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라는 타이틀이 다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증 거의 완벽하게 호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의사 면허도 그 의대를 인증하는 기관이 같아요. 그러니까 AMC가 아마 호주랑 뉴질랜드의 그 의대들을 전부 인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면허랑 저기는 거의 완벽한 호환인데 어찌됐든 다른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자 문제가 이제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죠. 시민권이 있으면 양 나라 거주 가능합니다. 단, 한 나라의 영주권만 있으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호주에 살 수 있지는 않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예. 근데 이제 뭐 영주권을 어느 나라든 한 나라 영주권 있으면은 시민권은 금방 나오는 편입니다. 한 1년 정도 살면은 이제 시민권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양쪽 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국 상황은 영국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 NHS가 일단 월급 문제도 있고 뭐 파업도 자주 하고 일단은 페이가 호주가 영국보다 낮기 때문에 영국에서 매년 한 5천 명 정도 의사가 탈영국을 한다 그러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호주로 오는 걸로 추정합니다. 영국 분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정착은 하죠,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약간 좀 바닷가 쪽으로 잘 빠지는 편이라 저희 병원에 이렇게 좀 많이 정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분들 더 선호하는데 그래도 뭐, 예, 이 영어 다 하고 이제 완벽하게 그냥 뭐 적응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호주는 좀 이제 어려운 쪽이긴 한데, 이제 단점이랑 단점 그냥 리스트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고, 호주는 좀 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홈레스네스, 그러니까 미국, 저도 한 1년 전에 놀러 가봤는데, 정말 홈레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이 있으니까 이 안전,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총, 뭐 테러 그런 저기 해가지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데 그런 게 사는 사람한테는 이제 약간 좀 저기로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병원 차원에서 이제 뭐 치료를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경우에 미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호주는 그런 경우는 없고 근데 이제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인한테는 좀 더
미국이 익숙할 거고, 그리고 이제 큰 나라고, 기회도 많을 거고, 그러고 그 경제도 좀 더 탄탄한 것 같고, 그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런 어떤 거기는 뭐 시골이라 그래도 어디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정말 호주는 뭐 시골이라 그러면 정말 비행기 타고 뭐 차로 몇 시간 가야 되고 예, 그런 게 사실 좀 호주가 좀 약간 좀 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율은 확실히 더 높을 거고요. 예, 그게 이제 호주 단점이고 호주의 장점은 예, 공립이랑 사립 의료제도가 이제 공존해 있어가지고 뭐 돈을 더 벌려면 돈 더 벌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공립제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치료를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고 예, 최저 국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저 소득은 보장하고 그리고 최저 소득을 보셨듯이 뭐 최저 소득이 이렇게 나쁘진 않고 의사로서는요.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지내기는 좀 더 예, 뭐 안전한 것 같습니다. 범죄율 같은 것도 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 아까 그 마티너 선생님이 그 이제 전공의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전문의 페이입니다. 미니멈 페이입니다. 그 VMO, 그 비지팅 메디컬 오피서니까 이제 컨트랙터 같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태프는 아니고 오른쪽에가 이제 스타프 스페셜리스트 셀러리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그 호주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주에 가시면 더 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연봉이고 세금 전 연봉 그리고 이거는 그 VMO로 일하실 때 hourly rate로 예, 보는 건데 이제 시간당 244불 70에 그 뭐 마취나 뭐 일반 저기 그 내과 전문이시면은 거기에 30불이 시간당 더 붙고 서전 같은 경우는 50불이 더 붙어서 하여튼 300불 정도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 슈퍼가 있습니다. 그 연금이죠. 연금의 10% 여기다 더해주게 돼요. 예, 그래서 페이는 괜찮은 편입니다. 예, 다른 주 가면 아마 그러니까 캔버라는 이것보다 한 20%더 받고요. 예, 나이는 나이 아까 얘기 좀 했었죠. 공식적인 제한은 없지만 이제 영주권이나 그런 저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일자리나 어떤 의대 뭐 입학 그런 거를 정할 때 나이만으로 차별하는 건 불법입니다. 성별이나 인종별로 차별하는 것도 불법이듯이 물론 뭐 나이로 인해서 다른 요소가 있긴 있겠지만 나이만으로만 차별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이게 뇌 저기가 좀 약간 뇌도 좀 늙는 것 같아요. 이 전문의 이렇게 시험 통과에 좀 더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좀 더 예, 그냥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더 자주 보입니다. 아쉽게도. 네. 전문의를 따고 갈까 아니면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은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의를 따면은 일단은 옵션이 생깁니다. 스탠드드 파스웨이랑 스페셜리스트 파스웨이를 둘 다 시도해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전공의 자리랑 전문의 자리 이게 다른 마켓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전문의 자리보다는 전공의 자리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웬만한 과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더 싸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는데, 병원 측에서 전문의를 고용할래? 전공의를 고용할래? 그러면은 전공의가 더 싸니까 전공의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 반대도 있어요. 마취과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수요를 다 충당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마취과가 그 필요한 사람들의 그 수가를 다 못 채우고 못 채워주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애들은 엄청 많고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인기과라. 근데 졸업하는 저기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취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의 저희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 어떤 이유에서든 뭐 다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전공이 일만 평생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뭐 CMO라든가 서지컬 어시스턴트라든가 그런 저기도 꽤 페이 괜찮게 벌고 예,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올로지에 대해서 예, 영상의학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 몇 분 계셨는데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본 거는 뉴 사우스웨일스의 Area of Need를 쳐가지고 보시면은 Diagnostic Radiology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스프링우드나 이런 데는 시드니에서만 뭐 시드니 저 네피언 병원에서 한 30분이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캠블타운 여기도 거의 도심이고요. 뱅스타운 여기도 왜 이런 자리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이메일에 연락해 보시면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취과 일단 그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 파스트트랙이라는 그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해외 의사를 이제 좀 빨리 고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 GP 그리고 마취과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정신과를 약간 시범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좀 파스트트랙 하는 저기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며칠 전에 본 거는 To meet the expectations, board and APRA have targeted October 2024, 10월이요. 그 GP는 10월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발표를 하겠다 그러고 마취나 산부인과나 그 정신과는 2024년 12월에 발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드라프트를 본 적이 있어요. 드라프트가 이제 몇 명한테 공개가 돼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냥 제 추측은, 한국 전문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어권. 예, 그러니까 아마 영국에서 이미 따신 분이거나 영국, 아일랜드, 미국 정도 아닐까 싶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 정부가 지금 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발표 나올 때까지는 저도 100%는 모릅니다. GP 프로시저에서 이런 질문에 그 가정의학과 보드 하면서 이렇게 그 내시경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있나 보죠.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꼭 필요한 인재시고 SRMG 프로세스 가정의학과 거치셔야 되고요. 모니터리엄 적용 10년 모니터리엄 적용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에는 뭐 소화기 내과나 뭐 일반 뭐 서전이나 그렇게 내시경을 하시는 전문의들이 조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심에는 그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방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 하시는데 아이들 영어 빨리 배우기는 지방이 최고입니다. 저도 제가 이민 와서 한국인 한 명도 없는 지방 도시에 가가지고 한 1년 반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어, 뭐 사실 뭐 시드니나 주 도시 있으면은 사실 한국인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짜 영어 안 쓰고도 생활 가능하거든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영어를 배우기에는 정말 한국어를 못 쓰는 곳에 가서 어, 짧은 시간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활해보는 게 영어 배우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응급의학과 이제 그쵸 좀 어렵죠 지금 한국에서 좀 질문 많이 받았는데 신기하게 여기도 조금 인기가 오르는 분위기예요. 응급이. 옛날에는 그냥 그 도심에 있는 병원도 그냥 뭐 지원하면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제 친동생이 의사인데 멜번에 그 모내시 병원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3대 병원 중에 하나예요. 거기 응급실 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친하진 않고 그냥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응급실도 전공의를 뽑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도 전문의 쿼터는 다 찬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이번에 이제 마티나 선생님이 이제 했던 그 자리요, 그 SR모, 응급실 SR모가 보통 해외 의사를 뽑았는데 올해 그 자리에 제가 이제 WBA 프로그램만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영문은 모르겠어요. 좀 인터뷰를 많이 못 보긴 했대요. 근데 안 됐어요. 자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충격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들려오는 분위기는
좀 응급의학과가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군의관이신 분, 글쎄 군의관이시면서 이제 뭘 하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파견도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잘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어, 다 다큐멘트, 뭘 하시는지 다 다큐멘트 하시고 그리고 로그 해두시고 최대한 뭐 만약에 일하시는 병원에서 공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받아 놓으시고 좀 영어 되는 이렇게 상사가 있으시면은 레퍼런스 부탁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인 성공 케이스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잘 모릅니다.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10년 넘어서 이미 정착하시는 분들이고 어, 이게 호주에 이제 들어오기가 다른 영어권 국가보다는 좀 더 복잡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인정하고 뭐 맞춤과 이런 거 좀 빨리 파스트트랙하는 것 쪽도 이게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어, 제가 한국인도 한마디만 해도 물론 될까요, 선생님?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분들이 호주라는 옵션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호주에 뭐 스리랑카, 인도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한국인 의사분들이 일단 대부분 가시면 미국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10년 전만 해도, 어, 직항 비행기가 2개 정도밖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2개밖에 없을 정도로 인기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대 다녔을 때만 해도, 한국인 유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었고, 졸업할 때도 한국인이 졸업한 사람이 저밖에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호주 의대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편이고 호주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도 인기가 많아지는 편이어서 보니까 제 후배 같은 경우에 지금 1학년에 20명 유학생을 뽑는데 뭐 15명 10명 이상이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은 US Family Part 1 해가지고 매칭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보기엔 AMC가 US Family보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클리니컬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국도 US Family Part 2가 쉽지 않듯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막 내가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세계의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호주에서 아니면 그냥 나라에서 환자들 보면서 워라밸을 잘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호주가 최고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도 이제 뭐 많이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찾기 하지 않은 옵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인들이고 저희끼리는 한국인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관점에서는 그냥 한국인도 수많은 외국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영어 되고 일 잘하면은 환영이에요. 거쳐야 되는 관적은 그게 뭐 스리랑카 의사가 됐든 인도 의사가 됐든 뭐 한국 의사가 됐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호주라는 나라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민 오는 거잖아요. 좀 모험 정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저 보면은 호주에 정착 성공한 해외 의사들 영상 정말 많습니다. 굳이 롤 모델이 한국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찾으면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만 또 다들 이제 바쁘시고 그래서 단체적인 활동을 이제 그런 성공하신 분들이 원한다는 보장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취업. GP 취업은 제가 정말 모르는 분야이고요. 근데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 회장님이 정말 답장도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GP, 그러니까 가정이 보드 이미 따셨던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스탠드 파트 해가지고 GP를 전공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 웹사이트 그냥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그 음. Q&A가 정말 이거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네, 제가 정리해서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너무 많은데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또 저희가 시간이 지났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도 좀 질문을 Q&A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제가 제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제프 선생님께서 이 행사를 기획하신 것 자체가 한국의 유능한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분들을 좀 이렇게 오실 수 있게 길을 열어드리고자 하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신 병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병원에 한국에 있는 마취과 전문의가 취직하기가 어려울지 아니면은 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스페셜리스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일단은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펠로우십 1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제너럴하게 인정돼서 프랙티스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어떤 판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질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자리는 정말 일손 정말 부족해요. 일단 제가 있는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2명 정도는 채용해야지 채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피안 병원, 제 본병원, 예, 거기서도 적어도 2, 3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스태프를 사임하고 이제 VMO로 바꿀 거예요. 그럼 스태프 저희가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저희가 이제 해외 의사를 채용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손이 너무 딸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심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어, 한국인 의사들이 제 주위에는 이그샘플이 없어요. 그 한국에서 졸업하시고 이제 오신 이그샘플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뭐 못 드리겠어요. 사실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제일 크게 걸리는 게 제가 한국 제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턴 과정을 1년을 하고 바로 이제 전공적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2년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substantially comparable이 나오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일단은 호주의 수련 과정과 한국의 수련 과정을 비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차수라든가 그런 거를 다 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어려울 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substantially compare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짐작은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짐작입니다. 실제적으로 해본 사람의 그 example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욕심은 그냥 많이들 그냥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판정을 받으면은 그 판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substantially compare 하면 제가 지금 과장을 있는 제 병원에서 바로 그냥 모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partially comparable이 나오면은 보통 그거를 그 엔스카 그 트레이닝 허스피털에서 그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피안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 물론 거기서도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영어나 그런 쪽에 다 입증이 되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밀어 드릴 수 있죠. 예,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여기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모른다는 거 제가 이제 그 마취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 모른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사실 예, 좀 힘들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추천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마취과 말고 그러면 다른 우리나라에 요즘에 필수 의료가 많이 무너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내과나 외과나 그런 선생님들이 스페셜리스트 패스웨이를 트라이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잡 오퍼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마다 틀려요. 과마다 틀리고 제가 뭐 모든 과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 일단 뭐 정신과랑 뭐 산부인과는 다 부족하다고 뭐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거 같고, 어, 소아과, 특히 저기, 신생아.
예, 신생아 중환자실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예, 거기는 좀 적어도 CMO 자리는 항상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쨌든 오셔가지고 바로 전문의로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어떤 누구 스페셜리스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확실히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과들은 죄송한데 이렇게 다는 모르겠어요. 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 아, 예.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 질문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답변 시간 갖고 종료하겠습니다. 다은 선생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 때 시험 볼 수 있는 USMLE와 달리 AMC는 반드시 의대 졸업 후에 어플라이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AMC는 졸업을 받으시고 면허가 있으신 상태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호주 의사면허 취득 후에 영주권 신청 시 대부분 뭐 받는다고 될지, 대부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의사면허를 받으면, 그리고 평균적인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걸리는지, 요즘에 뉴질랜드에서 많이 와가지고 호주 이민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의사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민 트렌드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제가 했을 때는 코로나 중간이었어서 오히려 걔네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지 되게 느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나서는 막 친구들 중에 지원한 지 막 3개월 만에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뉴질랜드도 사실 지금 의료가 살짝 붕괴가 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의료가 붕괴가 되고 있어서 많이들 넘어오고 있는 추세긴 해요. 여기서 이민성에서 영주권을 주는 쿼타가 있어요. 3개월마다. 그래서 그 쿼타에 채워서 이제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이제 받는데 그거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받을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90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90점이면 이제 거의 안정권이고 80점 이상도 보통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이게 어떤 용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PLAB를 패스하고 아직 한국에 있는 사직 전공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아까 전에 그 미국 쪽으로 우회해서 오시는 그 부분이랑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영국에서 1년 정도 경력 쌓고 컴피런트 패스웨이로 호주에서 수련 다시 받는 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게요. 그 네. 플랩을 이미 통과를 하셨으면은 사실 제 추측이긴 한데요. 영국에서 어느 정도 좀 정착하셔가지고 그냥 수련까지 받고 오시는 게 사실 더 쉽지 않을까요? 영국에 왠지 자리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상. 예. 호주보다는 오히려 영국이 자리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뭐, 플랩 이게 영국 것이군요. 영국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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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국 플랩이 제도. 예. 영국입니다. 네, 예.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미국을 안 가시고 호주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가셨기 때문에 딱 막 선택하셨을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주변에 있는 사례들이라도 한번 있으시면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저 같은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주에 있다가 미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안전한 게 컸던 것 같고요. 미국은 제가 막 이걸 감안해서 호주에 온 건 아니지만 미국은 거의 유학생이 의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긴 했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고, 워라밸도 호주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호주가 미국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기가 호주에 더 정착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미국으로 USMLE 보고 펠로우로 갈 생각은 그냥 1년 경험하러 갈 생각은 있습니다. 음, 네, 저 네, 저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답변 경우는 그냥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네. 저희 부모님 따라 이민 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좀 약간 역마살이 있으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이민 뭐 미국, 캐나다, 뭐 아르헨티나까지 알아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 뉴질랜드, 저희가 이렇게 뭐 돈은 많이 없었고, 이렇게 뭐 부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 이민을 그 당시에 열렸던 데가 뉴질랜드밖에 없어서 그냥 뉴질랜드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음,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김다은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레지스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레지던트에 해당하는 것에 지원하려면 이제 영주권이 필수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이 호주 의대 졸업 후에 인턴 배정 받는 거는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인턴까지는 괜찮은 건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의대를 다니면서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의대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이 돈을 들고, 이 돈을 내가지고 의대를 졸업해서, 심지어 호주는 의대를 졸업한다고 이제 면허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인턴을 해야 면허를 받는 나라인데, 내가 인턴을 못 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인턴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이제 어디 병원으로 갈지, 이제 주, 주에 있는 병원 중에 뭐 병원 15개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거에 맞게 하는데 유학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인턴도 카테고리가 낮아요. 1에서 5까지 있으면 뭐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인기 있는 막 시내에 있는 막 완전 시드니에 있는 이제 병원은 지원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병원은 이제 보통 이제 호주에 태어나서 호주에서 의대 나온 친구들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했다시피 저희 병원은 살짝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병원을 1번으로 써가지고 들어왔고, 만약에 이제 메트로 이제 시드니 근처에 있는 병원이 안 된다,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난 시골에 가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병원을 먼저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엔 당연히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면 또 방법은 또 있어요. 프라이빗 병원이 있는데 이제 사립병원에서도 인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립병원에서 1년으로 인턴으로 일하고 면허를 받으면 다시 이제 공립병원, 이제 저희 병원이나 뭐 다른 병원도 2년 차부터는 면허만 받고 나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석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백을 메꾸려고 또 이제 레지던트 2년 차 친구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막 엄청난 고민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 이제 트렌드마다 다르고 유학생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요즘 인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만 해도 막 친구들 중에 사업부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의사를 안 하고 아니면 뭐 그냥 트레이딩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인력난이 많아서 막 엄청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최근 5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시골 지역에서 루럴 에어리어에서 GP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자리가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스탠다드 패스웨이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GP를 바로 일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정의학과에 준하는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호주에서 GP로서의 삶이 어떤지 대략적으로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저희 그 카페 보시면요, 거기 정말 좋은 글들이 있어요. 예, 아, 네네. GP, 그러니까 저희 둘 다 GP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다은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랑 좀 이어지는데요. 공립병원 인턴이 아니더라도 사업에서 하는 인턴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하는 일은 아무래도 비슷하고요.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뭐 이런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은 제가 알기로는 국립병원 조금 더 많이 하는 거는 있는데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를 뽑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전공의를 뽑는 거에서 좀 덜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턴을 지금 국립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내과를 가고 싶은데 나는 내과 인턴 때 돌았던 이 내과에 뭐 심장내과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이미 친해졌어.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뭐 리서치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이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레지던트 신청할 때, 이제 내과 신청할 때 선생님들이 아니까 당연히 먼저 뽑겠죠. 아, 예. 커넥션 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뭐 만약에 이제, 그리고 좀 더 아무래도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프라이빗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병원은 일주일에 뭐 몇 시간씩 무조건 인턴이, 무슨 티칭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립병원은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이런 그 절차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탠다드 패스웨이, 한국에서 인턴을 마치신 분이 AMC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잡 오퍼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호주에서 12개월간 1년 동안 프로비저널 트레이닝을 받으시는데 이때 PGI2 그러니까 이걸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주 회사의 음, 인턴을 한국에서의 인턴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지. 그렇, 그거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PGY 1이랑 2랑 3 그런 컨셉트는 그냥 내가 졸업한 지 몇 아, 년 차라는 적이죠. 예, 그렇게 막, 네. 뭐, 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졸업해가지고 이게 나온 그 분들은 이게 정확히 되지만 사실 해외에서 이미 뭐 1, 2년 경험을 쌓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PGY 1, 2 저기를 적용하기가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예, 그냥 일단은 인턴 저기 여기서 이제 12개월 슈퍼바이즈 프랙티스 하시고 나면 이제 제너럴 레지스트레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 쉐입하는 건 그냥 그냥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그러면 그 12개월 슈퍼비전 기간 동안을 그 현지의 인턴 과정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 그렇죠. 그게 인턴인 거예요. 그게 인턴 이용 아,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다은 선생님께서 혹시 호주에 보딩 스쿨로 가셨는지 혼자 가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학교를 저는 좀 지인분이 호주로 이민하셔가지고 6년 네, 동안은 지인분이랑 6년을 살았고 나머지는 네.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5분 내로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의사 면허만 따면 이제 영주권은 쉽게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영주권 취득 시 부모님 초청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그거는 일단 어, 남매, 자매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생이 있거나 뭐 언니가 있거나 뭐 자녀가 두 분 중에 한 명이 영주권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다 50%기 때문에 그러면 50%가 50%의 자녀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막내거든요. 세 명 중에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럼 33%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초청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 본권 4학년으로 졸업 후에 호주로 넘어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퍼스트 제일 저자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논문 실적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논문 이런 퍼블리시 그런 부분이 크리티컬한 건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막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요. 과마다 굉장히 다르고, 만약에 뭐 외과를 가는데 뭐 비뇨기과를 간다, 아니면 성형외과를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성형외과 이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 걔네가 원하는 요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널 퍼블리시를 했고 뭐 이런 데 퍼블리시 학술지에 실렸어라고 하면 포인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지. 뭐 마취학과나 이런 거는 뭐 보고 만약에 퍼블리시를 해서 퍼블리시 했네. 얘는 연구에 관심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만 하시지 막 사실 마취가 엄청나게 연구 위주로 막 가는 건 아니니까 과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마다 그 레지던트 요강에 따라서 그 점수에 할당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예, 이건 제 부사님께 질문인데요. 현재 마취과 전문이신데 로컬에서 봉직의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향후에 스페셜리티 패스웨이를 준비를 고려하고 계신데 그것을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3차 병원에서 펠로우나 촉탁이로 경력을 쌓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비슷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그 호주에서 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뭐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봉직이면 전문인데 한국에서 펠로십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가? 뭐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퍼실리티에서의 경력이 혹시나 스페셜리티 패스웨이를 잘 통과하는 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지 그거를 여쭈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만약에 그 수련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야라면은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 저희도 마치 그 커리큘럼에 이게 뭐 들어가 있는데 마치 저기가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수련 과정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를 펠로십을 더 하셔가지고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 갭을 채우시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실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쭙고 컨퍼런스 종료하겠습니다. IMG가 CMO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스페셜리티 패스웨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CMO로 아예 그냥 계속 하시겠다는 저기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스탠드 파스웨이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의사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켓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 전공 그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험이 그 과 안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일단은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어, 예, 뭐, 만약에 스페셜리스트 파스웨이를 저가실 뭐 자신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미 안 되셨다든가 그러면 일단은 스탠드 파스웨이를 예, 하시는 게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제너럴 레지스트레이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에 CMO. 경험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CM으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40분이나 좀 오버가 됐는데요. 너무 열띤 어,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여 제3차 K답 프로페셔널 온라인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